안녕하세요. 정신세계사 대표 공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세계사 편집팀장 수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세계사 편집자 수미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지난 2월이었죠. 신간 타프티가 말해주지 않은 것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바딘젤란드 시리즈가 모두 국내에 출간되었습니다. 박수! 바딘젤란드가 이후에 후속작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바딘젤란드의 신간 출간을 기념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랜서핑 시리즈와 여사제 시리즈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Q&A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앞에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야. 대표님 처음 트랜서핑 시리즈가 나온 게 언제였죠? 2009년 2월. 2009년 2월이요? 이게 2월, 3월, 5월일 거야 아마. 네. 그 다음에 반응이 좋아서 일단 이쪽으로 갔어요. 네. 이런 재밌는 게 또 있다더라. 러시아에서는 4, 5년 전에 먼저 시리즈가 쭉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재밌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보자 하고, 그래도 또 계속 팬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해보자. 원래는 사실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꽤 많았어요. 독자분들 호응이 없으면. 근데 호응이 있어서 그럼 좀 더 해보자 해갖고 이제 이걸 기획하게 됐는데, 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원서 기준으로는 4, 5권에 해당합니다. 2권인데 2권이 분량이 다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합본을 하자. 그냥 합본을 하는데, 이게 합본했는데 4, 5라고 쓰기도 그렇고 뭐 여기까지 나왔던 것들을 좀 종합해주는 느낌도 있고 해서 이거는 그냥 제목을 다르게 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이제 원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화를 하고, 저희 나름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좀 얼만큼 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재밌는 콘텐츠도 이게 수요라는 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절로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추가 트랜서핑 다른 책들을 검토는 했었지만 자신감 있게 선택을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신기하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판매량이 떨어질 듯 하다가 또 뭐 누가 이쪽에 나가서 또 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옥중에서 확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 기존의 패턴하고는 주로 판매 패턴하고는 좀 다르게 정말 생명력이 긴 그런 타이틀이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고 그걸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닌데 좀 더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바딘젤란드 신작이 나오는데 이번에 완전 새로운 시리즈다 라는 연락이 러시아에서 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가. 네, 그래가지고 쩍 하긴 했는데, 그래 바뀌려면 이 정도는 바뀌어요. 아직 새롭게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딘젤란드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동조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정도 우리가 전편들이 많이 호응을 받았으면 이쪽은 이제 매니아들을 위해서 좀 수요가 더 쏟아지면 해도 이건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타프티 2파트 일단 2개를 진행했죠. 여기까지 하고 고민을 좀 했어요. 네. 트랜서핑 시리즈를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그 갈림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 낸 게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쪽 것들을 리뉴얼을 할 것이냐, 그 노력으로 다른 우리가 못했던 비어있던 책들을 추가로 더 할 것이냐, 이 갈림길을 가지고 회의를 좀 했었죠. 그러나 독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안 했던 걸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신간을 더 보고 싶지 않을까? 대충 예전 것들 그냥 옷 갈아입히는 것보다, 또 옷 갈아입히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좀 최대한 늦추고 싶었고 좀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건 좀 더 버텨보고, 안 했던 책들,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던 타프티하고 요것들 사이에 있었던 그 여러 권의 책들 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다른 권으로서 구성을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택해가지고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2개를 해보게 된 거고,
원서 순서랑 좀 이제 우리가 내는 출간사가 어그러졌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시기별로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개를 우리가 작년에 해서 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권도 워낙 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는데 약간 그거는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와서는 정말 독자들하고 좀 게임을 해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화끈하게 의도를 저자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문답집이 나와주는 것까지는 하자. 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하니까 이거 몇 개야? 10개죠? 9권. 7가지. 아, 잠깐 10권이죠. 예, 10개 10개 컨텐츠죠. 지금 저희가 지난달 네. 지난달까지 해가지고 콘서트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고 사실 더 하려면 찾을 수 있는데 더 할 것들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좀 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중에서 저희 같은 부모 가게에서 부모 가게. 그래서 좀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그 양양 분들은 더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이렇게 많이 번역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영어판도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했을 때 제가 처음 맡은 책이 이제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처음 이제 문답집을 편집을 할 때 이 문답집이 독자들한테 좀 어떤 의미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문답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들,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들, 아니면 뭐 실천에서 헷갈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문답집에선 너무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네, 두 분은 이 문답집 이제 편집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좀 이 문답집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좀 어떤 의미일까, 혹은 독자분들이 어떻게 좀 이 문답집을 활용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거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문답집을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확 풀린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 사례들도 있고 이제 고민도 있고 이제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실감이 더 난다 그래야 되나? 내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고. 승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문답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생식 부분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저는 이제 편집하면서 처음에 여기 편집할 때는 생식을 굳이 해야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편집하고 나니까 이게 엄청 두껍잖아요. 하루 종일 편집 동안 계속 보니까 생식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미 막 생으로 씹어먹고 한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먹은 적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이게 몸이 좀 많이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많은 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그때 몸이 잠깐 아팠을 때도 생식을 하니까 또 바로 검사하면 좋아지고 이래서 저는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냥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겠지? 라고 했는데 독자들 눈을 받아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네. 그러면 생식이라도 해봐. 이렇게 해갖고 또 이렇게 해봤는데 이걸로도 안 되겠네. 그러면 막 혼내키는 것도 한번 내보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저자가 다른 방편들을 이제 조금씩 더 꺼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 시리즈를 쭉 연결해서 놓고 보면 사실 이 정도까지 해서 대부분의 독자들이 잘 이해하고 잘 써먹고 있어요. 뭐 그렇게 답답한 저자가 봤을 때 맨날 한 질문 또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타프티 시리즈에서 말투가 왜 저러냐 이거 되게 질문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도 사실 낼 때 고민했던 부분이죠. 순화를 좀 시켜야 되나. 근데 이게 원서 출판사, 원 저작권자 측의 요청이 있었어요. 시리즈들은 표지도 그대로 하고 그 컨셉도 그대로 하고 순화시키지 말아라.
표현도 그대로 하고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게 원작자의 의도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게 원작자의 의도라면 그거대로 나가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사하기 전에 트랜서핑을 안 읽고 이게 그냥 네. 따로 나온 책인 줄 알고 이거부터 읽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말투가 처음 읽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회사는 정말 특이하다. 이상한 회사다. 네. 그리고 그 정신세계사 홈페이지에 동영상도 있잖아요. 타티아나 동영상. 네. 그것도 보는데 이 회사는 도대체 무슨 회사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바둑이한테 무슨 생각이지? 달팽이들아 막 이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내용은 정말 알찼어요. 컨셉이랑 다르게 이상한 책 같은데 막 내면의 스크린과 외면의 스크린 이런 것들 트랜서핑을 안 읽어도 이해가 되니까 그걸 전 며칠 동안 계속 연습하면서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들으니까 이거는 먼저 읽을 책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됐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입사하고 타프티를 읽었는데 사실 저는 5페이지 못 넘겼어요. 말투가 너무 걸려서. 진짜? 네,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덮었다가 이제 다시 이번에 신간 타프티가 말해주지 않은 거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그때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가 거슬리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가서는 약간 귀엽다는 느낌까지 좀 저는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간 보시면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말투를 쓴 이유도 있고 이렇게 세게 타프티가 세게 나가고 나서 엄청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갈지 엄청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좀 더 귀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독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못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시면 억지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냥 나도 읽어볼래. 그렇게 선뜻 마음이 들면 그럴 때 시도하셔도 되고. 공명님과 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트랜서핑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일상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지. 그냥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중요하지 않은 일의 중요성을 높이지 말아라.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태도를 실천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일상에서. 그래서 이룬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다 이야기하기가 좀. 좀 정말 인상적인, 내 인생에서 그래도 좀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인상적인 거는 근데 제가 한 중학교 정도부터 애독자였던 회사의 대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멋있다. 어쨌든 그런 태도로 요 회사 안팎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봉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나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숙님은 어떠세요? 저는 되게 최근에 딱 한 번 있었는데 네. 이번 신간 편집하면서 사실은 저는 트랜서핑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른 머리를 계속 주입을 또 받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되나 해볼까 하고 이거 편집하는 기간에 의도를 하나 세웠어요. 이제 다운 머리에 집중을 하고 하루에 한 3번 정도 1분씩 누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번호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험을 해본 거죠. 근데 원래는 그런 일이 1년에 많아봤자 2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일어날 만한 일을 선택을 한 거죠, 일부러. 그리고 이제 3일 정도 그거를 하고 진짜로 길을 갔는데 누가 번호를 달라고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게 원래 맨날 있던 일이면 안 놀랄 텐데 네.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그 뒤부터는 이게 진짜로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좀 생겼어요. 보통 여기 그 타프티가 말해주지 않은 것에도 되게 많이 나온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뭐 인터넷 찾아보다가 그 다운머리의 느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손님의
에게 다운머리의 느낌이라는 건 좀 어떤 걸까요? 나는 그게 그건 아직 모르 물리적으로 무슨 여기서 느낌이 온다 이런 건 없고 그냥 그 느낌이 있다고까지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그 느낌 자체를 그냥 심상화에 넣어버렸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네라는 상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자체가 그냥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팁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통 느낌을 찾는다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느낌까지 심상화를 하는 것, 상상을 하는 것, 그건 정말 좋은 팁이라고 생각해요.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요? 했어요? 아니 느끼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상상을 해라. 그걸로 상상만 해라. 느낌이 안 오더라도 상상을 해라. 그러면 된다. 뭐 이런 그런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거는 웃긴 팁이긴 한데 여성분들은 속옷끈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지점이 속옷끈 닿는 그 지점이 갈비뼈 사이에 네네. 거기가 이제 물리적으로도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면 조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 여기 신간에 보면은 군번줄인가요? 그거 네네네. 목걸이 뒤로 뒤로. 돌려서 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남자분이. 처음에. 저는 여성이니까 이거 하려고. 네, 좋은 팁입니다. 네. 저는 정신세계사에 입사하게 됐던 게 저한테는 되게 의도의 실현 같은 좀 에피소드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이미 나는 여기에 들어와 있어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그냥 출퇴근도 그 출퇴근길을 걸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미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공고도 안 났을 때였거든요. 공고도 안 났을 때? 네. 공고가 7월 달에 났는데 제가 그거를 하기 시작한 거는 2월? 3월? 그러니까 어느 기약이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니까 그냥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인연이 안 되는 거고 되면 땡큐고 이렇게 그냥 되게 편하게 그러니까 중요성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신기하게 몇 개월 뒤에 그 채용 공고가 난 거를 친구가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나 뜰까봐 체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못 봤다가 친구가 너 봤어? 이러면서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좀 같이 하자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